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치성 통증, 잘 안 낫는 통증,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저희 학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빨리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슬관절,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환자분 처음 상태 좀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계단 오르내리실 때 좀 어떠십니까? 힘들죠. 아프죠. 계단은 아니고요. 보통 있을 때도 좀 최근에는 안 좋네. 여기가 이쪽 네. 여기가요. 여기가 네. 저기 안쪽이? 그냥 있을 때도 저녁에 네. 잘 때도 제가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구부릴 때 혹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아프신가요? 제가 세게 안 했는데 아파요. 조금만 살짝만 눌러도 다리 힘 빼보세요. 그러니까 아파요. 여기가 괜찮으시고 여기도 여기 다 아프네요. 요 정도는 뭐 그런 데는 괜찮고요. 관절염 환자분은 공통적으로 무릎을 다 구부리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리고 다 안 펴져요. 이분도 전형적으로 수술을 권유받으신 80대 초반 여성분이십니다. 치료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치료 당일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떨어져야 쥐가 나시는 거예요. 한번 구부려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떠신가 보세요. 아까보다. 예, 아까보다 훨씬 낫죠. 다시 한 번 더. 자, 저쪽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더 볼 필요 없겠죠? 이분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 한 발 한 발 오르고 내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치료한 당일날 바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편안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하나 가지셔야지 돼요. 뭐냐면 이렇게 관절이 변형된 거는 수십 년 전부터 천천히 진행이 됐는데 아픈 건 최근 한 1, 2년, 2, 3년 전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전부터 변형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아파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변형이 오는 것, 이 자체는 통증의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형이 되면 상대적으로 건강한 관절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약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순간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무리. 그렇게 되면은 그때 염증이 발생하게 되겠죠. 염증이 발생하면 통증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관절에 생기는 통증은요, 일반 다른 질환에 비해서 상당히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주로 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관점을 주로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술까지도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수술을 하지 않는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뭐를 먼저 보냐면요. 그래, 수십 년 전부터 관절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는데 최근에 무리해서 아픈 거니까 일단 아픈 것부터 먼저 조절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증 조절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통증 조절이 잘 되면요, 가능한 최대한 뒤로 수술을 미룰 수가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관절염 통증을 조절하는 게 왜 어렵냐면요, 신경을 두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요런 노란 게 신경이거든요. 요런 게 신경들이란 말입니다. 요런 신경이 무릎 위쪽의 외측, 내측, 그리고 무릎 밑쪽의 외측, 내측, 요렇게 관절신경이 있는데요. 굉장히 가늘어요. 이 부분이 통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구부리고 필 때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허벅지 근육이잖아요. 허벅지 근육을 몇 겹이 있는데 그걸 파고 들어가서 보면 깊이 여기 대퇴뼈예요. 뼈 바로 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조그마한 삼지창 같이 생긴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 밑에는 이 물주머니, 이 물주머니가 슬개골 밑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와요. 근데 얘가 문제가 오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구부리고 필 때 더 아프고요. 완전히 구부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피지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이게 더 약해지잖아요. 이런 데서 물주머니에 물이 막 고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무릎 안쪽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지죠. 요런 이게 내전근이라는데 요런 근육들이 약해지면은 제가 근육을 아예 없앴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하게 잡아주지를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무릎이 이렇게 오다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오다리가.
이렇게 오다리가 돼버리면 이쪽이 부딪히게 되는 거야. 여기가 얇아지게 되겠지.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관절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전체가 다 불편하지만 특히 안쪽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는 입장에서는요, 1번이 이 신경 있죠.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작업이고요. 여기 근육들 있잖아요. 근육에 밸런스를 맞춰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병원에서도 하고 여러분 개인이 집에서도 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보시는 것처럼 관절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반증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다 이렇게 변형이 옵니다. 오는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잖아요. 이게 바로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플 때 아픈 거를 잘 조절하며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슬관절염 환자분들 참 많이 뵀었지만 이렇더라고요. 통증을 빠르게 조절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 이게 비수술 방법인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일정 나이, 소위 80 중반 이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도 노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요, 통증을 많이 못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또 활동량이 좀 줄잖아요. 그러면서 아픈 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요, 일정 기간 여러분들은 수술하지 말고 통증 조절 잘하는 병원 가서 우선 통증 관리, 그리고 근육 관리, 구조 관리 모든 것들을 병원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수술하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은퇴하신 정형외과 선생님이신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환자한테, 여러분 낡어도 내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가능하면 내 걸로 오래오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더 낫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환자 치료하는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분이 80 초반이세요. 한 1, 2년, 2, 3년만 잘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좋으신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조적으로 관절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다.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